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디컬 토크 모임의 우리 동네 쥐치 친절한 닥터스의 모임치기이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건강 궁금너 민혁이구마 김승혜입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민망하게 이러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소개를 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운 거 남 주는 거 좋아하고 남의 눈에 관심이 아주 많은 안과 전문의 홍진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봐봐요, 이렇게 딱 인사하고 박수 쳐주니까 좋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저 좋네요. 아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시원하고 상쾌한 귀코목을 책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상쾌하게까지 좋았는데 귓구멍이라고 하니까 잘못 들으면 조금 이렇게 그러네요. 귀코목입니다. 아, 귀코목. 귀코목. 네, 귀코목. 전 귓구멍인 줄 알고 귀랑 코까지.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MC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저랑 대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월한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렇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네 하신 것 같죠? 예. 그나저나 저희 프로그램이 그 제목이 우리 동네 쥐치 친절한 닥터스인데 우리 어느 동네 닥터스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백 년 동안 맛과 멋을 지켜온 서울 속의 서울, 종로에서 안과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종로에서 그럼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저희 안과. 그렇군요. 저는 뭐 종로 빈대떡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빈대떡도 유명하고요. 네. 뭐. 요즘 노가리가 유명하잖아요. 노가리요? 네. 저는 정작 종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노가리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예. 예, 뭐 노가리도 유명하고 빈대떡도 유명하고 뭐 보쌈, 네. 뭐 어쨌든 먹거리, 어? 볼거리가 아주 많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제일 유명한 게 뭐다? 저희 안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호진 원장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강서 지역의 입구, 저희 동네 통과하지 않고서는 강서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염창동이랑 목이동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염창동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왔는데 목동 땡땡땡 이비인후과더라고요. 네. 왜 목동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병원이 이제 큰 대로를 경계로 해서 네. 어떻게 터가 괜찮았나요? 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네. 지금 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가 조금 긴 걸 보니까 조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염창동, 그 다음에 종로라고 하셨는데, 뭐 사람들도 많고, 뭐 차들도 많고 하니까 요즘 뭐 매연,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막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 동네는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차도 많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도 많고, 그리고 미세먼지.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주 전서부터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서 요즘 주로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네.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꽃가루나 이런 게 많이 날릴수록 원장님께서는 좋으신 건가요? 그거를 대놓고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물론 병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뭐 요즘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계시고. 우리 안 원장님께서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꽃가루 수치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 한 70-80%는 거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 질환은요,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이렇게 매연 많고 공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오니까 지금 비염이 안 걸려 있고, 뭐 시골 할머니 집 가면은 공기가 그렇게 좋은데도 막 눈까지 막 눈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있거든요. 그게 반 정도 올라올 정도까지 막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시골 갔는데도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알레르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물질이 닿았을 때 1의 반응이 기대가 된다면 한 10이나 100 이 정도의 이제 아주 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집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비염이라고 하면은 막 콧물만 나올 줄 알았더니 눈에 보니까 이게 하얀 색깔 있잖아요. 네. 이게 반쯤 덮여가지고 막 응급실도 가가지고 주사 맞고 했거든요. 네. 까만 자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네네네. 결막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어요. 네네. 근데 알러지가 갑자기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 결막이 마치 물집이 잡힌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충혈까지 동반이 되니까 시뻘개져 갖고 진짜 눈이 정말 튀어나온다라는 불편감으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성 알러지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예. 제가 그러면 시골에서 그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골은 아무래도 산도 많고 또 나무도 많고 특히 이제 가을에는 풀이 말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풀이 또 날리면서 알러지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의외로 도심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봄철에는 이제 꽃가루, 그 나무 꽃가루 알러지가 엄청 많이 심하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오래된 집에서는 흔히 막 일으키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그 어릴 때 막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코 막히면은 애들이 진찰해 주거든요. 너는 축농증이야. 너는 비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축농증과 비염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얼굴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콧물이 나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고이고 고인 곳에서 이제 고인 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누렇고 찐득한 콧물들이 좀 생기는 거 이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죠. 부비동요. 이렇게 얘기하고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단순히 점막이 부어서 거기서 이제 콧물, 코막힘을 좀 유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저 오늘 궁금한 거 진짜 많았거든요. 아, 예. 가장 궁금한 게 또 뭐였냐면은 감기가 이제 생겼다. 그랬을 때 내과를 가야 되는 건가?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건가? 우리 홍 선생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왜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그냥 저 같으면 편하게. 이비인후과 갑니다. 이비인후과요? 예, 예, 예. 네. 잠깐 옆을 보고 이렇게 눈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안 선생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이비인후과로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귀, 코, 목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네. 감기에서 다른 합병증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비인후과에 좀 있습니다. 네. 아, 내과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네. 아니, 이렇게 알레르기 또 뭐 결막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뭐 먼지 화장품에서 이제 각막이 닿으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돼가지고 결막염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같이 렌즈 끼는 사람들은 네. 이게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닿을 위험이 없으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까만 자이나 이런 걸 덮어주니까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외부의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뭐 먼지나 꽃가루들이 네. 렌즈에 묻어요. 렌즈에 흡착이 돼가지고 네. 계속 눈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더 안 좋고 저 어떡해요? 좀 충혈되고 그러면 렌즈를 빼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뭐 자신감 이제 알러지가 있을 때는 자신감을 좀 아, 줄여야 네, 뭐 네. 건강을 눈이 더 중요하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렌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라식을 받았어요. 2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던데 승희 씨도 한번 받아보시면. 아, 저도 하고 싶은데 그 이제 그 서클렌즈의 그 빼는 자신감이 제가 참 갑자기 지금도 어깨가 좀 내려가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네. 아, 근데 뭐 아토피성 각결막염도 뭐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아토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토피성 결막염인데 그거 더 이건 심하죠? 네, 그렇죠. 이건 단순한 결막염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봄철 계절성 알러지 이런 것들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력에 큰 영향이 없는데 아토피성 결막염은 이게 좀 심하게 진행이 되면 각막염도 생길 수 있고 결국에는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요즘은 아토피가 뭐 어린 친구들한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몇 살부터 이게 생기나요? 그런 아토피성 결막염? 주로 아토피가 시작이 되는 나이가 어린 나이 때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성 질환이에요. 예. 어떡하냐, 그래서 진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심하게 비비지 않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알러지성 안약들 또는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또 먹는 약도 좀 먹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관리를 해야 아토피성 결막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안 생기죠. 비염이 있는 부모의 아이는 또 아토피 확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비염은 유전성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두 분이 다 비염인 경우에는 한 75% 정도.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비염인 경우에는 한 30-40% 정도 가능성으로 이제 아이한테도 알레르기 비염이 좀 유전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보통 아이가 어릴 때 한 0세에서 이제 6개월 요 사이에는 음식물 알러지로 시작을 하고요. 음식물 알러지가 좀 알레르기도 있구나. 네, 음식물 알레르기가 좀 지나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좀 생기고요. 그게 이제 조금 가라앉는 시점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통 2-3살이 되면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천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위치를 달리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시기에 맞게 조절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되게 심한 비염 환자이기도 하고요. 네. 감기도 되게 잘 걸려요. 왜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세요? 정말 많이 아파봐가지고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면 아 어떤 거구나 라고 제 경험을 밀어서 다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비염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생기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님이 전형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행진의 경과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천식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알레르기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또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뭐 눈 건강 유지 비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게 준비가 될지 VCR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함께 보시죠. 수도 좀 있으실 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혼자 병원 다 주 6일 동안 하시니까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될 것 같기는 하세요. 저도 힘든 만큼 다른 분들도 힘드실 텐데 그런 거 보면 제가 힘들단 말을 못 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모니터 차트를 보다 보니까 눈이 좀 피로해서 눈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눈의 질환 중에 대부분이 손을 통해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꼭 눈이 좀 가렵다든지 해서 눈을 만지게 될 때는 맨손보다는 티슈로 이렇게 눈을 뭐 비비거나 뭐 또 이물질 떼거나 해서 가급적이면은 맨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휴식이거든요. 네, 우리 몸도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하듯이 눈도 휴식을 해야 되는데 눈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짬나는 대로 눈을 그냥 감고 있습니다. 네, 감고 의자에 이렇게 편히 기대서 눈을 감고 가만히, 또는 좀 더 눈이 좀 피곤하고 건조하고 뻑뻑하고 불편감이 느껴지면 안대를, 찜질 안대를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따뜻한 상태에서 이제 눈에다 대고 있죠. 요즘처럼 알러지가 있을 때 가렵고 화끈거리고 소위 자결감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죠. 내 눈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예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까운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통해서 눈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알레르기 하면은 정말 눈까지 막 빨개지고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도 잘 안 되고 머리도 괜히 띵띵한 것 같고 이게 뭐 생활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뭐 환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응. 어떤 환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눈이 좀 가렵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대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요? 아 승희 씨도 그러세요? 네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또 눈에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특히 또 대야나 이런 데는 또 세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의 문제도 있고 그 소금을 잘못 맞추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감요법은 하시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또 뭐 안구 세척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궁금해. 진짜 나 이거 궁금했는데. 아니, 우리 눈이라는 것은 그냥 그 눈물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는데 눈물이라는 것이 단순 물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세균을 막아주는 어떤 여러 가지 방어인자, 면역인자들이 가득 있거든요. 근데 그런 눈을 계속해서 함부로 세척을 하면 그런 방어막까지 다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건조해지고. 눈이 건조할 때는 차라리 인공 눈물을 쓰시고 그리고 알러지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눈을 좀 씻고 싶다 그러면 식염수로 가볍게 세척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눈꺼풀 테두리 거기는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아, 테두리만? 네, 테두리. 속눈썹 밑에서 기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염증이 껴요. 그걸 안검염이라고 하는데 안검염은 눈에 불편감도 줄 수 있고 건조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세척을 한다면 안검염, 그 눈꺼풀 테두리를 닦아주는 게 훨씬 더 눈 건강에는 좋아요. 아니 근데 그 민간요법으로 뭐 눈을 감고 뭐 이 햇빛을 보고 이게 따뜻하게 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뭐- 블로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망가지죠. 자외선 때문에. 빨리 늙죠. 예, 피부 노화가 생기고. 이거 잘못된 정보를 이거 누가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온라인상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니 뭐 비염에 또 민간요법에서 작두콩차가 좋다고 이 블로거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이거 확실한 건가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증상을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은 일이에요. 보통 이제 근거로 가져오는 것들이 뭐 동물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동물 실험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인체에 적용한다면 너네가 그거를 코끼리가 하루 먹는 양만큼은 먹어줘야 그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먹어서 치료해 볼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그냥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레르기가 꼭 낫으려고 하면 또 다시 생기고 낫으려고 하면 또 다시 생기니까 맞아요.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몸이 진짜 약한 것 같을 텐데 실제로 오늘 저는 많이 약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네. 약을 오랫동안 좀 복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 또 안 좋아지셨군요. 내과에서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오랫동안 좀 지켜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한테 먹는 약을 최소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관리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권유를 드리죠.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자꾸 얘기한 거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세요. 저보다 더 연약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알레르기 환자잖아요. 알레르기 환자들은 봄에는 꽃가루 알러지, 그쵸? 나무 꽃가루 알러지, 가을에는 풀 알러지,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 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 기침해가지고 기침하고 재채기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실내에서 그냥 근력 운동, 그렇게 해야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호진 원장님께서 또 평소에 이 이비인후과의 그런 뭐 관리법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함께
보시죠 하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함께 보시죠. 지금 그러면 비용이랑 네, 그거 알레르기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코 세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요새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코 세척을 해주시면 비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도 예방 효과가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소금을 정해져 있는 물량에 섞어 주신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이 좀 높게 해서 좀 씻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기울여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각도를 한 45도로 해서 오른쪽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각도를 45도로 해서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그러면 반대쪽 코로 나오거나 같은 쪽 코로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보통 코막힘이 좀 심하게 되면 같은 쪽 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압력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코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 이제 축농증이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누런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좀 유용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세척을 하실 때 귀가 좀 먹먹하거나 붓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압력을 높이시면 안 돼요. 귀랑 코랑 연결되는 관이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압력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쇠면대에 기대서 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90도로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쭉 쏴줍니다. 코에 물을 이렇게 한번 뱉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다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이비인후과 안호진 원장님과 안과 전문의 홍진표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알레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예, 알러지 결막염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과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이거 하나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불편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안과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진료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혼자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잘못되면 또 더 큰 벽이 위험하고. 생기죠. 예. 네, 우리 안 선생님은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비염 치료하기 정말 힘들고요. 계속 다시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치료하면 뭐하나 다시 또 어차피 아플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배고픈데 밥 왜 먹나랑 비슷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와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항상 진단받고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이 진짜 너무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쉽게 알아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오늘 또 종로 주치 분과 또 목동 주치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